제2강입니다. 앞에서 이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2절 등기의 종류, 로마자 1 내용에 의한 분류. 1. 기입등기. 기입등기에는 소유권의 보존등기,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이전등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등기라고 하면 기입등기를 말할 정도로 가장 기본이 되는 등기입니다. 여기서 보존등기와 설정등기는 권리의 발생에 따른 것이고 이전등기는 권리의 이전에 따른 것이죠. 보설이라고 두 문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변동등기, 기입등기를 한 이후에 사정이 있어 기존의 등기를 변경, 경정하거나 말소 또는 그 말소를 회복하게 되는데 이를 각각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라고 합니다. 권리의 발생이나 이전으로 기입등기를 한 후에 그 기입등기의 변동을 가져오는 등기인데요. 이들을 통칭하는 용어가 없어서 여기서는 변동등기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의 목적물인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 하는 멸실등기도 여기에 속합니다. 변동등기의 종류, 변경등기. 기존의 등기에서 등기사항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로 후발적 사유에 의한 협의의 변경등기와 원시적 사유에 의한 경정등기로 나뉩니다. 따라서 변경등기라고 하면 경정등기를 포함해서 말하기도 하고 경정등기를 제외하고 말하기도 하므로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표시나 명의인 표시와 같은 표시에 대한 변경등기가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에 대한 변경등기도 있습니다. 멸실등기, 어떤 이유에서건 부동산 전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일부가 멸실되었으나 부동산으로서 실체가 남아있다면 이때는 멸실등기가 아니라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 엄밀하게는 경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말소등기, 등기의 기초가 되는 실체관계가 전부 없어진 경우에 하는 등기입니다. 멸실등기가 물리적 실체의 소멸에 대한 것이라면 말소등기는 법률적 실체의 소멸에 대한 것입니다. 가령 등기원인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등기부에 기록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멸실등기와 마찬가지로 권리의 전부가 아닌 일부가 말소되는 일부 말소는 말소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말소회복등기, 회복등기에는 부적법하게 말소등기한 경우에 하는 말소회복등기와 과거 종이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 하는 멸실회복등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화가 된 지금은 멸실회복등기라고 하지 않고 등기부의 복구라고 하므로 회복등기라고 하면 말소회복등기만을 의미합니다. 로마자 2 형식에 의한 분류. 1. 주등기. 등기부에는 순위번호, 접수번호, 표시번호가 나오는데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주등기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가지는 등기를 말합니다. 반면에 독립한 순위번호를 가지지 못하고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종속된 순위번호를 가지는 등기를 부기등기라 하죠. 규정에 의해 부기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주등기가 원칙입니다. 2. 부기등기. 부기등기는 2번 주등기에 종속하는 2-1번 부기등기 또는 2-1번 부기등기에 종속하는 2-1-1번 부기등기와 같은 형식으로 번호를 붙인 것을 말합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의 일부가 되는 등기입니다. 일단 샘플을 보시죠. 이것이 과거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지금은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에 호적등본을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거죠. 과거에는 원본을 복사한 등본, 초본을 발급했지만 지금은 전산으로 증명서를 출력하여 교부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의 형식은 눈 감고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 증명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수도 없이 반복될 것이므로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는 표제부, 권리부로 나뉘고 권리는 다시 갑구와 을구로 나뉩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현황 정보를 담고 있고 권리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담고 있습니다. 표제부는 표시번호만 있고 순위번호나 접수번호가 없죠. 건물의 경우 소재 지번, 건물 명칭, 건물 번호, 건물 내역, 이 네 가지가 기본적인 등기사항입니다. 건물 내역은 다시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으로 구성됩니다. 또 표시번호가 1D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등기입니다. 표제부에는 아예 부기등기가 없습니다. 반면에 갑구의 순위번호 2-1번은 가지번호로 되어 있으니까 부기등기죠. 2-1번은 주택법에 따른 금지사항을 등기한 것인데
2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그 소유권 이전에 대해 일정한 제한 사항을 표시한 것이죠. 즉 2-1번은 2번 등기의 내용을 이루는 등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을구에도 3-1번 부기등기가 보이죠. 역시 3번 저당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3번에 의해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원래 2억 4천만 원이었다가 4억 5,12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기입 등기가 아니라 4번 저당권 등기의 내용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부기등기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부기등기가 허용되는 경우, 부기등기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특정 주등기와 순위와 효력이 동일한 등기를 할 때 부기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법에서 처분 제한 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아까 샘플에서 보았던 주택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대표적입니다. 주등기와 부기등기야 소유권은 주등기로 소유권 외의 권리는 부기등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보설이는 기입등기라고 했죠? 그중 보존등기는 소유권 보존등기밖에 없고 그래서 주등기로 합니다. 설정등기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는 주등기로 하지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나머지 물권의 설정등기는 부기등기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물권의 이전 등기도 부기등기로 합니다. 변경 등기에는 권리 변경과 표시 변경으로 나뉘는데 권리의 변경은 제3자 승낙서가 첨부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가 나뉩니다. 권리가 아닌 표시의 변경에서는 표제부에 하는 부동산 표시 변경은 주등기이지만 권리부에 하는 명의인 표시 변경은 부기등기입니다. 아까 표제부는 부기등기를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말소 회복 등기는 전부를 말소하거나 말소 회복하면 주등기, 그것이 아니라 일부만 말소하거나 말소 회복하면 부기등기로 합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환매특 약등기나 권리소멸 약정등기는 부기등기로 하여야 합니다. 반면 환매권을 실행하거나 신탁등기에서 수탁자 고유재산이 된 뜻의 등기는 주등기이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독립된 순위번호로 등기할 사항인지 기존의 등기에 가지를 붙여 등기할 사항인지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라, 부기등기의 효력, 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를 따릅니다. 하나의 주등기에 여러 부기등기가 있다면 이들 간에는 부기등기의 순위를 따르죠. 이때 순위는 순위 번호만이 아니라 접수 번호도 이 순위에 따라 매겨지게 됩니다. 부기등기의 말소, 주등기만 말소 신청을 하면 그에 딸린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즉 주등기만 말소 신청하면 되고 부기등기는 굳이 말소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주택법 제61조의 금지사항을 부기등기한 주택이 있다고 했을 때 입주예정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였다면 등기관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한 후 직권으로 그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말소합니다. 만약 주등기는 그대로 두고 부기등기만 말소하려면 그 특정한 부기등기만 말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를 마쳤는데 그 이전이 원인 무효이거나 해제된 때에는 부기등기인 이전 등기만을 말소 신청하면 되겠죠. 로마자 3. 기능에 의한 분류. 1. 표시의 등기. 등기라고 하면 보통 권리의 등기를 말합니다만 권리와 무관한 표시의 등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의 등기라고도 하는데 표제부에 있는 부동산 표시와 권리부에 있는 등기명의인 표시에 관한 등기가 그것이죠. 부동산 표시 등기는 토지나 건물에 관한 현황 정보로 토지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은 소재 지번, 건물 번호, 종류, 구조, 면적, 부속 건물을 기록하게 됩니다. 아까 집합 건물 전부 증명서에서 맨 앞쪽에 있었던 표제부가 이것입니다. 명의인 표시 등기는 등기 명의인의 개명이나 주소 변경에 따른 표시 변경 등기, 누락된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는 등기 등을 말합니다. 이것은 표시의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부인 갑구나 을구에 기록됩니다. 2. 권리의 등기, 권리부인 갑구와 을구에 기록하는 것으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이 있는 경우에 공시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것, 즉 소유권에 관한 보존 이전에 관한 등기,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를 기록합니다.
반면 을구에는 소유권 외 다른 권리에 관한 것, 즉 소유권의 권리에 관한 설정 이전에 관한 등기, 소유권의 권리에 관한 가등기, 소유권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를 기록하죠. 제3절 등기의 효력 로마자 1 등기의 유효 요건 등기의 요건은 등기의 내용에 관한 실질적 유효 요건과 등기의 형식에 관한 형식적 유효 요건 둘로 나뉩니다. 1. 실질적 유효 요건 등기의 실질적 유효 요건은 등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을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등기는 권리의 발생이나 이전을 기록하는 것인데 실제 등기에 부합하는 권리 변동이나 물권 행위가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등기는 무효인데 여기서 부합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면 됩니다. 실체관계와 부합 정도, 부동산 표시. 토지의 경우 지목 면적은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소재 지번, 그 중에서도 특히 지번은 사소한 차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310번지인데 301번지로 등기되었다면 경정할 수 없고 무효인 등기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죠. 건물의 경우에는 토지와 달리 소재 지번이 다소 상계하더라도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이 동일하면 동일성을 인정합니다. 이는 토지와 건물이 물건으로서 특성이 서로 다른 데 따른 것입니다. 권리의 불부합, 권리의 내용이 불부합한 경우인데 여기에는 질적 불부합과 양적 불부합이 있습니다. 둘 중 질적 불부합이 보다 엄격합니다. 질적 불부합에는 권리자 갑을 을로 기재한 주체의 불부합, 갑토지를 을토지로 기재한 객체의 불부합, 지상권을 전세권으로 기재한 종류의 불부합이 있습니다. 이 경우 모두 무효 등기가 됩니다. 양적 불부합은 면적이나 수량이 다르게 등기된 경우인데 등기된 것이 실제보다 크면 실제 물권 행위 범위에서만 유효합니다. 반대로 등기가 실제보다 작으면 법률 행위의 일부 무효의 법리에 의해서 판단하는데 당사자의 의사를 유추해서 일부 무효로 처리할 것인지 전부 무효로 처리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권리 변동의 과정 불일치. 등기는 권리 변동의 과정도 공시하므로 실제와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결과만 실제와 일치한다면 과정이 다르다고 해서 무효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존 등기에서 모두 생략 등기를 했거나 이전 등기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만 이 규정은 단속 규정이지 효력 규정은 아니므로 등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인데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효력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 원인이 실제와 다르더라도 등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등기 원인이 증여임에도 매매로 등기를 했더라도 과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지언정 등기는 유효합니다. 무효 등기의 유용, 민법에서 무효인 법률 행위의 유용에 대해 배우셨을 텐데 무효인 어떤 등기가 나중에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어 유효하게 되는 것을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합니다. 무효 등기의 유용,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는데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그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저당권을 설정할 일이 생기면 이해관계인들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해서 무효가 된 그 저당권 등기를 다시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없는 한 유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실체적 유효 요건의 추안, 만약에 실체적인 등기 원인이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면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만 그 등기에 맞게 적법한 매매를 했다면 추안이 되어서 그 등기는 유효하게 됩니다. 표제부의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권리부의 갑구, 을구에 한정되고 표제부는 유용할 수 없습니다. 가령 A라는 건물이 등기되어 있었는데 그 건물이 철거되고 A와 동일한 B 건물을 축조했다고 하더라도 그 B 건물이 A 건물과 물리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A 건물의 표제부를 B 건물의 표제부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2. 형식적 유효 요건, 등기의 존재. 등기 기록에 없는 등기는 비록 적법하게 등기 신청을 했고 등기관의 교합을 거쳐 등기 필정보까지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등기 기록에 있던 등기를 누군가 불법으로 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등기 기록에 없다 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지 효력이 존속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등기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에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었더라도 권리자의 권리에는 변동이 없고 말소된 등기는 신청에 의해 회복할 수 있죠. 적법한 절차, 등기 신청에 대한 각하 사유는 부동산 등기법 29조에서 11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1호 관할 위반, 2호 등기사항 위반만 효력 요건이고 나머지는 각하 사유일 뿐 효력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 29-1, 29-2를 위반하였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지만 29-3부터 29-12를 위반하였더라도 이를 간과하여 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형식적 요건을 정리하자면 등기 기록에 등기가 되었을 것, 법 29-1, 29-2를 위반하지 않았을 것,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